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절개법 속상 커플 수술, 눈매 교정과 함께하는 절개 속상 눈매 교정 또는 절개 눈매 교정이라고도 하는 남자분들을 절개법으로 속상 커플 수술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요.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눈 수술을 하러 오는 많은 남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절개 방법도 있고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피부가 얇은 사람, 그리고 눈이 많이 덮이지 않은 사람, 이런 특수한 경우, 좀 일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눈이 많이 가려져 있고 쌍꺼풀이 전혀 없고,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시기 때문에 풀리는 게 싫죠. 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절개법 속쌍꺼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랬을 때 나오는 반응이, 대부분의 반응이 절개법 하면 어색한 거 아니냐, 쌍꺼풀이 보이는 거 아니냐, 많이 붓는 거 아니냐,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주변에 잘못된 남자분들 수술의 경우, 겉쌍꺼풀로 한 경우, 그런 경우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여자분들,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을 보셨을 때, 절개법으로 했을 때 여자분들은 겉쌍꺼풀을 하니까 이렇게 부었다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원하는 쌍꺼풀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있을 때 상당히 좀 흉해 보이는, 통통해 보이고 소세지 같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절개법을 하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남자분들 수술은 그렇게 하질 않죠. 속쌍꺼풀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분들, 일반인분들, 연예인 준비생 또는 연예인이 아닌 이상 겉쌍꺼풀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의 성형외과에 눈 수술하러 오는 일반인 남자분들은 자기 눈도 가려져서 그것만 노출하러 오시는 거지, 쌍꺼풀을 보이게 또는 겉쌍꺼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10명에 1명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속쌍꺼풀, 저처럼 쌍꺼풀이 있긴 한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보거나 어떤 표정을 지을 때는 약간씩 보이지만 눈을 다 뜨고 정면을 봤을 때는 쌍꺼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걸 속쌍꺼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쌍꺼풀을 만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술이 된다. 이만큼 부었다가 이만큼 가라앉아서 보이는 수술이 아니고, 이만큼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는, 결과물을 속쌍꺼풀로 만든다는 것은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빵빈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부었을 때는 한 1mm 정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안 보이게 되는, 또는 끝쪽 쌍꺼풀은 젊은 분들의 경우 속쌍꺼풀 수술을 해드려도 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처지지 않는 나이다 보니까, 피부가 처지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끝에 쪽 쌍꺼풀은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젊으니까 그런 거고, 저처럼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 처지면서 또 안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뒤가 안 보이는 쌍꺼풀이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40대 넘어가면 다시 좀 올려주는, 피부를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의 쌍꺼풀은 보이지 않는 속쌍꺼풀 수술을 하는 방법을 절개로 하자, 피부가 두꺼우시니까 풀리지 않게 절개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 붓기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부었을 때 한 1mm 보이다가 금방 가라앉고 한 2주 정도면 가라앉아서 거의 안 보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술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는 있죠. 안 해봤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자료를 오늘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 5일째 실을 뽑게 되는데, 앞트임을 같이 해도 보통 5일째 실을 뽑게 되는데, 그날 남자분들은 마지막으로 오시고 잘 안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사진을 보여드리면 거의 가장 부어있을 때니까, 수술 후 5일째, 일주일도 안 됐을 때 가장 부어있을 때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 정도가 최대 붓기다. 여기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거의 가라앉으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남자 속쌍꺼풀 수술을 절개법으로 해드린 분들, 눈매 교정이 필요한 분들, 같이 하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5일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붓기가 좀 생기는지 그런 거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절개법 눈매 교정 앞트임 하신 분. 전형적인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눈 수술을 하러 온 남자분의 모습이죠. 눈이 좀 세로도 작고 가로도 작은 좀 단축구멍 눈이라고 그러죠. 그런 눈이라서 세로도 좀 키우고 가로도 좀 앞트임해서 키우고, 그래서 눈을 가로 세로 다 키운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커질 수는 없어요. 눈을 더 튀어나오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있는 자리에 쌍꺼새가 자기 눈을 가리는 건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눈을 튀어나오게는 못 하는데 안 그래도 작은 눈을 가리고 있으니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일 됐는데 거의 쌍꺼풀이 이미 끝에 쪽만 보이고 거의 안 보이죠. 속쌍꺼풀로 보이고 눈 또렷해졌고 가로 길이도 앞팀에서 몽고주름이 좀 펴졌고, 이 정도 붓기로 수술을 할 수 있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다음 케이스도 눈이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이 상태로는 시야를
가리게 생겼잖아요, 위쪽이. 그래서 이제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속쌍 커플로 개선을 하자. 그래서 보이는 쌍꺼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쌍 커플을 만들어서 시야를 가리는 거, 동공을 가리는 눈꺼풀만 좀 접어주는 그런 정도 의미의 수술을 하는 게 바로 이 남자 절개 속쌍 커플 수술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좀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거를 이제 고치러 오신 거겠죠? 그래서 졸려 보이는 느낌을 고치는, 그 안검하수 고치는 거를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저 눈매 교정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눈매 교정을 하려면 눈을 열어야 되고, 눈매 교정만 한다고 되지 않죠. 눈꺼풀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눈만 크게 뜨면 뭐하나요? 어차피 가려지게 되죠. 속쌍꺼풀 수술을 같이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끝에 쪽만 살짝 보이는 속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하고 수술 후 5일째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인상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선명한 인상이 됐죠. 그래서 붓기도 별로 없이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다. 다른 훨씬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달라진다. 느낌이 달라진다. 눈이 이렇게 얼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분의 경우도 눈이 많이 가려져 있는 새우눈, 꼬막눈이라고 그러죠. 단축꼬막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로는 절개 눈매 교정을 키워주고, 가로는 앞트임으로 키워줘서 이렇게 아주 큰 눈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술 전에 비교하면 훨씬 더 또렷한 눈, 시원한 눈이 되었죠. 다음 케이스는 위쪽이 많이 가려져 있는 시야를 방해를 할 만한 그런 좀 심한 케이스죠. 그래서 절개법 눈매 교정 해가지고 위쪽 시야를 좀 시원하게 해드렸죠. 그 수술 전 사진 보시면은 조명이 반사가 안 되는데, 수술 후 사진 보면 조명 반사되는 그 흰 점이 보이잖아요. 같은 곳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사람이 조명에 반사되는 그런 안광이 좀 있어야만 눈이 좀 또렷하고 신뢰감 있어 보인다. 굉장히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분이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서 눈이 많이 처져서 덮인 이제 그런 분들인데, 제가 아까 쌍꺼풀이 바깥쪽이 처음엔 젊을 땐 보여도 나이 들면 다 가려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술 전이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너무 처져가지고 바깥쪽이 눈이 이렇게 처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속쌍꺼풀 수술을 해서 쌍꺼풀 접어주니까 오히려 딱 안 가리게, 안 처져 보이게, 중년분들은 이런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분들에서 처져 있는 눈도 이렇게 속쌍꺼풀 수술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안구 자체는 큰데 눈이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젊은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쌍꺼풀 수술과 앞트임을 해드렸더니 눈이, 그 큰 눈이 굉장히 드러나면서 굉장히 눈이 시원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 5일째 쌍꺼풀이 아주 약간 보여서 1mm 보인다 했잖아요. 그 눈 중심 부위로 기준으로 1mm 정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붓기 빠지면서 속으로 더 얇아지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끝에만 보이는 쌍꺼풀이 될 것이고, 아주 잘생긴, 굉장히 수술을 하고 나서는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크고 시원한 눈이 되지 않았나 싶은 남자분이셨고요. 다음 분은 좀 중년, 나이가 좀 드시면서 바깥쪽이 처져 보이는 이런 분이셨거든요. 나이가 들면 바깥쪽만 처져요. 안쪽은 안 처지고. 그래서 바깥쪽이 처지면서 좀 우울해 보인도 좀 처져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된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쌍꺼풀을 조금 더 높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속쌍꺼풀이 된다는 얘기죠. 젊은 남자분들을 한 5mm 잡는다고 하면 중년 남자분들이 처져서 오시면 한 7, 8mm 잡아야 속쌍꺼풀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처져서 덮어서 쌍꺼풀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어느 높이 하면 되는지 제가 찾아드릴 거니까 그냥 어떻게 되고 싶은지만 말씀하시면 이렇게 속쌍꺼풀로 수술을 해드린다. 수술 후 5일째 별로 붓기 없이 수술이 잘 되었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졸려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절개 눈매 교정 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또렷해졌고, 아직 붓기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흉하진 않죠. 5일째니까 감안해서 보시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바깥쪽이 처져버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일자가 돼버렸죠. 위쪽이 이렇게 반달이 아니라 일자가 된 중년에 접어 들어가는 남자분이셔서, 이 경우도 속쌍꺼풀을 해서 바깥쪽 피부를 한번 접어줘야 반달형의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중년이신 한 7, 8mm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쌍꺼풀이 처음에 조금 보이다가 붓기 빠지면서 안 보이게 속쌍꺼풀이 된다라는 점이죠. 제가 10명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붓기가 적은 사람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 수술을 해드린 모든 케이스를 다 가져온 거거든요. 결과물을 속쌍꺼풀로 만들기로 한 분들의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라서, 그런 분들은 결과물이 안 보일 건데 부어봤자 뭐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래서 가장 부었을 때 약간 부은 정도, 여자들이 비절개 한 것보다도 훨씬 붓기가 적죠. 그래서 굉장히 회복이 빠르게 붓기가 적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절개 속쌍꺼풀 눈매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